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한 투자를 선도하는 고품격 프리미엄 방송 토지 전문 랜드스토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 2월 남극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남극 기온 관측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씨를 넘는 기온이 관측이 된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상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에너지원, 전기가 있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자동차나 기계 등과 같은 산업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을 찾는 것은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찾는 국가는 향후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미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래를 위한 수소경제 전환, 새만금에서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가 무엇인지와 새만금에서 조성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새만금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에너지, 인류 문명 진화의 핵심이며 역사입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나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석탄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고 20세기 중반 중동에서 유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석유가 에너지계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고갈론과 함께 기존 화석연료보다 고효율인 원자력이 개발되면서 인류는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문명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그러나 화석연료는 대기오염과 함께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었으며 원자력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처럼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사능 문제로 인해 오히려 이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의 발굴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수소경제, 수소차 등등 수소가 들어간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바로 수소경제 전환을 정책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소경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중심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선박이나 자동차, 열차, 기계 등을 모두 수소 에너지로 변경하며 이를 위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산업과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소경제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두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왜 하필 수소일까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탄소 위주의 현 경제 시대에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도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7.3%인 1459억 7천만 달러가 에너지 수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로 계산해보면 대략 146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1인당 에너지 부담 비용이 연간 292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약 120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흔한 물질은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물의 화학식은 H2O, 즉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물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도 수소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을 만큼 수소는 자연계에서 굉장히 흔한 물질입니다. 즉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일정 부분 자급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에너지 안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소 산유국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저렴하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류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준다는 것은 경제와 산업이 후퇴한다는 의미니까요. 이처럼 석유같이 고갈 위험도 없고 자연계에서 무한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수소.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소는 사용 후 국소량의 질소 산화물을 제외하면 물만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화석연료의 3배에 가까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효율도 좋습니다. 저장과 운송도 편리한데요. 가벼워서 탱크에 담아 이동하면 에너지 손실도 없습니다. 고갈 위험도 없고 현재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수소 경제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음을 짐작하는 이유입니다. 수소 경제의 도래는 우리에게 앞으로 기회가 될 수도 아니면 도태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수소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산업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량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의존도가 하락하면서 비용 절감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나 연료 전지 등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유망 품목들을 더욱 육성하며 관련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 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세계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과 연계 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소경제 효과는 현재 누적 1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25조 원, 2050년엔 70조 원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 또한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2030년 20만 명, 2050년에는 6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경에는 수소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18%를 차지하며 연간 3천조 원의 시장 가치를 만들고 누적 일자리 3천만 개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탄소 배출량이 연간 60억 톤 감소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불러올 막대한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민간에서도 수소경제 도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두산, 한화, 효성 등 국내 대기업 집단들이 속속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뛰어든 것입니다. 사실 수소경제는 이미 50년 전부터 처음 등장했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는 왔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수소는 정말 장점만 있어 보이는 에너지원인데요. 왜 현재 우리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자 형태로 추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 양에 따라 크게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소는 바로 그레이 수소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할 때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실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저렴하지만 수요 증가 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2022년 이후에는 부생수소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생수소 또한 그레이 수소입니다.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블루수소는 하이브리드형 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입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레이 수소와 같지만 발생한 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였다가 재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 배출량이 그레이 수소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2050년경에는 세계 수소의 최대 7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차세대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제로인 수소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기술을 사용하여 물을 분해하면서 생산을 하는데요. 해외에서 수입을 한 수소도 그린 수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서겠죠? 아무튼 그린 수소의 최대 단점은 경제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수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는 경제성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그린 수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는 저탄소 에너지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미 그린 수소의 생산과 공급은 유럽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빨리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원유처럼 자원으로 보유해야 산유국이었던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만 갖춘다면 이제는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소경제에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경제성 있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비전도 그린 수소 산유국 진입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린 수소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 방안으로는 첫 번째가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생산인데요. 해양 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해양 미생물을 촉매로 하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로 국내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본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연간 330톤 정도의 수소가 생산이 되는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소경제 전환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린 수소의 생산 실증이 바로 새만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까? 새만금이 없으면 우리나라 수소 경제도 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를 이용한 기술들은 보편적으로 대량 신속 생산이 힘들어 상용화하기 힘든 단점이 있는데 반해 새만금 그린 수소 클러스터는 대량 생산을 위한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에서 이 실증이 검증이 된다면 사실상 새만금은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최고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관련 기업과 연구소동이 집적화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새만금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 방안은 해외 수입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그린 수소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우리나라가 빨리 확보해서 역으로 세계에 수출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그린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예타 연구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송화진 전북도지사께서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북형 그리고 지역 주도형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절차 간소화 및 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 등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미들맨은 역시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서 최대 약 5천억 원 규모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성될 계획이고요. 21년 5월경에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연계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 유통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를 통해 수소 생산 전후방 기업 집적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에 총 6조 6천억 원이 투입되어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3기가와트 규모가 조성이 되면 이를 통해 연간 14,00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바이오 플랜의 연간 330톤하고는 차이가 나죠.
새만금의 그린수소 생산 성공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의 성공이며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해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수소경제 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갖춘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서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새만금은 수소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 투자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은 첨단, 미래, 친환경 기술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희망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랜드스토어가 선물해 드립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랜드스토어를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다 해주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랜드스토어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하단에 바로 가기로 랜드스토어 들어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새만금 토지를 구매하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투자 타이밍입니다. 새만금 토지 전문 프리미엄 유튜브 채널 랜드스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